자, 그럼 교재 거기 101페이지 붙어 있는 그 예상 및 기출 문제를 갖다가 보면서 제가 그 절전법과 단면법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문제를 갖다가 절전법으로 처리할 것이며 단면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 형태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02페이지에 거기 6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지금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고려하라고 하는 형태는 여기에서 부재력이 0이 되는 것이 어떤 부재인가 하는 관계를 갖다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부재력이 0인 것을 갖다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부재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부재가 있습니다. 전체에서 그러니까 전체 부재를 갖다 대상으로 해서 부재력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부재력의 유무를 갖다가 판별한다라든지 또 그 부재력이 존재한다라고 치면 이 부재력은 트러스 부재력은 축방향만 존재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때 트러스 부재력이 압축에 저항을 하는 부재인지 인장에 저항을 하는 부재인지 어떤 그 부재력의 어떤 판별만 한다라고 치면 만약 단면법을 적용한다라고 치면 5개 부재에 대한 평형식을 갖다가 5번을 다 적용해야 되지만 부재력을 정확하게 크기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부재력이 존재할지 안 할지 만약 부재력이 존재한다고 치면 인장제인지 압축제인지만을 판별한다라고 치면 절전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여기 주어져 있는 102페이지에 6번 문제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럼 절전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절전법은 뭐다? 자유무채도를 갖다 절전 단위로 잡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절전법을 단면 어떤 자유무채도를 갖다가 절점 하나로 잡아가기 때문에 평형식은 몇 개밖에 못 써요? 2개밖에 못 씁니다. 결국 미지력이 2개만 존재하는 절점 위치에서부터 자유무채도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부재가 2개만 붙어있는 부재 위치가 어딘가요? 여기 A점과 여기 P라고 볼까요? 여기 C점 두 군데가 있는데 C점은 부재가 2개가 매달려있으니까 미지의 부재력이 2개가 있고 추가적으로 T점부이기 때문에 롤러부에 발생하는 반력 하나가 발생하기 때문에 3개의 미지력이 존재하는 절점의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디서부터? 완벽하게 미지력이 2개만 존재하는 A점에서부터 처리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여기 부재가 요 놈만을 갖다 이렇게 자유무채도로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알고 있는 힘 P는 하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재력은 X, Y 방향에 대한 어떤 합력의 방향, 이 부재력은 가로 방향에 대한 성분형만 갖는 부재력이죠. 그럼 결국 각각에 대한 부재력 관계를 갖다 따져보시게 되면 이 부재력은 성분력이 X와 Y이고 이 부재력은 X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형식을 쓴다라고 치면 Y 방향에 대한 평형식을 갖다 먼저 써야 되겠죠. 고로 Y 방향에 대한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알고 있는 P가 하향이기 때문에 여기 Y 방향 평형을 맞출 수 있는 부재는 요 DA를 연결하는 부재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부재력은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상향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놈은 이 절점을 갖다 하나의 자유무채도를 취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요소부터 밖으로 나가는 힘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 부재 전체의 내력은 어때요? 하나의 상수값으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처럼 이 부재력은 인장 부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타내고 있는 방향은 절점에서부터 자유무채를 취한 것이고 만약 이 부재가 하나 있었다라고 치면 이 부재의 부재력은 어떻게 되고 있겠다? 이렇게 인장 부재력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나타낸 표현을 따르게 되면 무조건 절점에서부터 밖으로 표현이 되어지게 되면 인장으로서 절점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표현이 되면 압축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DA 부재력을 처리를 했고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만약 어떤 하나의 절점에서 이와 같은 3개의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힘들은 서로 직각관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점에서 이런 3개의 힘이 존재할 때 이것이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밖에 안 될까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2개의 힘은 동일선상에 존재하고 또 다른 하나의 힘은 수직방향으로 존재할 때 이 3개의 힘이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선상에 존재하는 두 힘이 서로 평형 상태가 되든지 또는 물론 이렇게 인장으로 평형이 되든지 압축으로 평형이 되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 수직방향으로 존재하는 이 한 개의 힘은 결국 X방향으로 두 힘이 평형이 되고 세로 방향에 대한 힘은 요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부재력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 절점의 족에 작용하는 세 힘이 서로 직각관계에 있을 때 두 힘은 동일선상에 하나는 직각방향으로 존재한다라고 하시면 동일선상에 작용하는 두 힘은 서로 평형이 돼야 되며 직각방향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한 개의 힘은 부재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평형이 되겠죠. 물론 이 경우뿐만 아니라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이 3개가 있는데 역시 두 힘은 역시 동일선상에 존재합니다. 이때 한 개의 힘은 임의 방향으로 존재한다라고 치면 역시 이 3개의 힘이 평형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물론 이 임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한 개의 힘은 이런 2개의 힘으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이렇게 직각방향으로 존재하는 이 한 개의 힘은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죠. 고로 그 어떤 합력에 대한 관계 역시 불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합력이 이미 0이 되어야 이런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직각관계뿐만이 아니라 한 점에 작용한 이처럼 세 개의 힘이 있을 때 동일선상에 작용하는 두 힘은 항상 같은 크기로서 압축이든 인장이든지 두 관계는 평형이 돼야 되고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한 개의 힘은 항상 얼마가 되어야 그 부재력이 0이 되어야만 평형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치면 다시 이 D점에서 자유형체도를 이렇게 고려했다고 치면 세 힘이 존재한다. 결국 부재력들은 미지력들, 이 부재의 개수만큼의 부재력들이 되겠죠. 세 개의 힘이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선상에 존재하는 CD 부재력과 DA 부재력은 서로 평형이 돼야 되며 이때 임의의 방향으로 존재하는 DB 부재력은 부재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D 부재력은 전체가 요 어떤 전체 부재에 대해서 상수값으로 내력이 존재할 테니까 임장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에서 A점에서 아까 여기 AD 부재와 여기 DB 부재 이 사제의 어떤 부재력이 0이라고 해서 보여드리려고 갔는데 다시 이 AB 부재력을 고려한다라고 치면 요 관계에서 Y방향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DA 부재력은 상향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좌측으로 존재하는 수평관력이 생겼다. 그 가로방에서 평형 상태까지 만족하기 위해서 결국 이 부재력은 우측으로 존재해야지 평형이 되겠죠. 물론 여기 하단에 있는 BA 부재는 전부 다 절점으로 들어가는 내력으로서 압축제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찾아 들어가시게 되면 전체 부재에 대한 어떤 절점법을 사용해서 단지 부재력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재력이 압축인지 인장제인지만 판별한다라고 치면 이 절점법이 더욱더 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B점을 오았다라고 치면 이미 이 DB 부재는 부재력이 0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부재력은 요 CB 부재만 존재하는 형태가 되었죠. 물론 CB 부재는 다시 C점에서 이 부재력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의 값이 우측 하향이기 때문에 이 부재력 Y반의 성분력만 있으니까 평형 상태를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상향으로서 존재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 C점에 발생할 수평 발력은 좌측으로서의 수평 발력이 존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C점으로부터 CB 부재력은 절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어떤 압축제라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B점에서는 이제 부재력은 다 처리한 상태가 되었고 G점의 발력은 상향, 우측 이런 형태 전체 A점으로부터 부재력과 아울러 C점과 B점, G점의 발력 형태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절점법을 사용하는 예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5개 부재 중에서 부재력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정제는 2개가 있고 압축제는 역시 2개. 이때 영부제는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여기 인장제는 AD 부재와 그 다음 CD 부재가 되겠고 압축제는 역시 2개인데 여기 AB 부재와 CB 부재가 압축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DB 부재가 영부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절제법을 사용해서 전체 5개 부재 중에서 인장제는 2개, 압축제 2개, 영부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다 찾아내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102페이지 7번 문제가 되겠는데 바로 밑에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재가 지금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5개, 사제가 셋, 하연제가 하나, 수직제가 하나, 5개의 부재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문제 물음은 부재력이 0인 부재를 갖다 찾으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를 갖다가 잘 기억을 했다라고 하시면 부재 3개가 뭉쳐 있을 때 동일선상에 존재하는 두 부재는 서로 평형이 되고 임의 방향으로 존재하는 부재력이 0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부재가 3개 있는 위치에서 여기 C점에서 이 D2가 0이 돼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한 점에서 부재 3개가 아니라 뭐가 3개? 힘이 3개입니다. 그래서 부재 이꼴 부재력이기 때문에 힘 3개로 봐서 이 2개가 평형이고 이게 0이 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형태의 문제라고 치면 여기 C점을 보시게 되면 부재는 3개가 맞습니다. 근데 이 절점에는 작용과 중 P가 추가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C점만 갖다가 작용식을 취했다라고 치면 작용력 하나와 아울러서 3개의 부재력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C절점에는 부재력 3개와 아울러 작용력 하나까지 4개의 힘이 있는 존재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D2가 0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D점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부재 2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두 놈의 부재력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 작용할 중 P가 있습니다. 그리고 D점에는 2개의 부재력과 작용력 하나가 있는 형태로서 3개의 힘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죠. 그럼 결국 여기에서 평형 상태라고 치게 되면 결국 이 D점에 있는 요 세로 부재, 요 부재력이
P와 평형이 되기 위해서 상향 존재하면 이때 D3는 부재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부재 3개 중에 임의 방향 부재의 부재력이 0이 아니라 이처럼 그 절전부에 작용 과정이 있으면 그 관계를 갖다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 이런 상태라는 얘기는 힘이 3개라는 얘기, 부재가 2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뒷점 보시게 되면 부재력은 2개지만 작용력이 하나 있기 때문에 힘이 3개가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임의의 방향을 존재하는 D3라고 하는 이 부재력이 0이 돼야 된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D2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102페이지 그 6번 문제하고 그 관계를 갖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얘기인데 이처럼 단순히 부재 3개만 쳐다볼 게 아니라 힘이 3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고 7번 문제 갖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 절전법을 갖다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 부재력 여러 개를 갖다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 부재 중에서 부재력이 있는 것과 없는 영부재를 찾기. 만약 부재력이 존재한다고 하시면 압축제인지 인장제인지 그런 또 판별에만 절전법이 적용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플러스 부재에서 여기 수직제의 부재력을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역시 단면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절전법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작용하중을 갖다가 10톤 이 절점을 갖다 잘랐다라고 치면 절전법을 사용해서 요놈을 갖다가 자용치를 취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었겠죠. 물론 여기에 작용력 10톤이 존재하고 이때 부재가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3개의 부재력들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는 미지력 하나, 둘, 3개가 있지만 이 4개의 힘이 부재력 3개와 작용력 10톤까지 4개의 힘이 서로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죠? 4개의 힘이 전부 다 직각관계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서 평형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가로 부재, 이 수평 방향으로 존재하는 이 하연제들의 부재력이 서로 평형 상태가 돼야 되고 아울러서 세로 방향으로 존재하는 수직제와 이 작용력 10톤이 서로 평형 상태가 되어야만 이 절점 하나로 역시 어떤 평형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절제법은 평형식을 갖다가 2개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의 부재력이 2개만 있는 경우밖에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직제가 있는 부분에서 이처럼 작용력이 존재한다라고 치면 그 작용력이 존재하는 절점만을 갖다 자용처를 취하게 되면 부재력이 3개가 있지만 이 세 힘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직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수평 발력은 이 부재력은 그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도 세로 방향으로 존재한 힘은 이가 수직부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수직제의 크기는 작용화중의 크기만큼으로써 간단히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직제의 어떤 부재력을 처리할 때 절전법을 적용하시게 되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뭐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가 다 보신다라고 지금 바로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밑에 103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11번 문제도 역시 어때요? 똑같은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0번 문제 형태의 트러스를 갖다 좀 복잡한 게 나타낸 것 뿐인데 거기 역시 보시게 되면 B라고 하는 중앙의 연직제의 부재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 수직제가 있는 하단 절점을 갖다 자용체로 취했다라고 치면 다시 여기 10번을 볼까요? 결국 여기 작용하중이 5톤이 있는 형태고 이 부재력이 B라고 두었다라고 치면 결국 거기 1번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작용하중에 있는 수직제가 붙어있는 요 절점만을 갖다가 하나의 자용체로 취했다라고 치면 물론 미지력은 이렇게 3개가 존재하나 이 3개의 부재력들이 다 어때요? 서로 직각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Y방향에 대한 평형관계만 고려하신다라고 치면 이 2개는 각각 X방향에 대한 성분력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직 부재력 자체는 바로 작용력 크기만큼 5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수직제에 대한 부재력을 처리하는 경우에 이런 절전법이 상당히 용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과적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절전법을 갖다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되는 형태의 어떤 문제들은 뭐가 있다? 여러 개의 부재 중에서 다 대상으로 했을 때 부재력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부재력의 판별 유무, 영부재 찾기가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또는 여러 개의 부재를 정의하고 다음 중에서 압축제인지 인장제인지 부재력이 존재한다고 하시면 압축제, 인장제 어떤 부재력의 역시 판별 유무를 따진다라고 하시면 절전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절전 단위로서 힘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만 XY에 대한 어떤 평형식을 적용해서 크긴 따질 필요 없죠. 어느 쪽으로 존재하는가 관계만 따지시면 됩니다. 절점으로부터 밖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 인장제, 절점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면 압축제로서 간단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02페이지 6번 문제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외에 기타 어떤 부재를 갖다 명확하게 하나 정의를 해주고 그 부재에 대한 크기를 갖다 명확하게 따지라고 할 경우에는 다 어떤 방법을 쓰죠? 단면법을 쓰는 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전법 쓰는 경우에는 부재력의 어떤 판별 유무, 압축제, 인장제 판별 그러한 경우에 절점을 적용하시고
그 다음 어떤 부재 하나를 정해주고 정확하게 그 부재력의 크기만 따진다라고 치면 절전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단면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 단면법을 쓴다라고 치면 어떻게 해라? 내가 원하는 부재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부재 단면을 갖다가 잘라보아라. 자르게 되면 내가 필요하는 부재는 이것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취하는 자유묵체도는 이것만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자, 부재를 갖다 다 잘라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절단된 위치 부재에 발생하는 부재력을 갖다가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이 부재력이 바로 B라고 하는 부재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어떤 평형식을 갖다 먼저 적용하게 되면 이 B라고 하는 수직계 부재력을 갖다가 쉽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세 개의 부재력이 존재하고 작용력들은 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개 평식을 다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미지력들에 대한 어떤 성분력부터 한번 따져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갖다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것은 X방향의 성분력만, 이것은 Y방향의 성분력만, 이것은 XY에 대한 성분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결국 B라고 하는 수직제만을 갖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보다시피 X가 2개, Y가 2개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떤 부재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X와 Y에 대한 힘에 대한 평형식은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었죠. 결국 어떤 부재력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지금에서는 똑같은 성분력이 2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모멘트에 대한 평형식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 관계를 처리한다라고 치면 다른 두 힘의 교점인 이 점이 이것을 고려한다라고 치면 여기서 없어졌지만 여기 붙어있는 요 절점을 모멘트 중심을 취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B라고 하는 이 수직지의 부재력을 처리하는 것이니까 다른 두 힘의 교점을 고려하시게 되면 아마 여기 A점, 여기 T점부가 아마 모멘트 중심점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재력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모멘트식을 갖다가 여기 A점을 모멘트 중심이라고 하는 모멘트 평식을 갖다 적용하시게 되면은 아마 관계식에서 빠져버릴 거란 얘기겠죠. 물론 요행 여기 A점에 발생한 T점 반력까지도 관계식에 빠져버릴 테니까 식이 간단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뭐 반력이 어떻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모멘트 중심을 지날 테니까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A점을 모멘트 중심이라고 두시게 되면 시계방을 양의 방향으로 두고 평형을 쓰면 여기 두 개의 부재력과 여기 지점의 반력까지 모두 평형식에서 빠져버리고 작용 하중과 여기 존재한다고 가정되어진 수직제 이 부재력만이 평형식 안에 남게 됩니다. 이 관계로부터 수직 부재력은 마이너스 2분의 P 역시 압축제로서 그 결과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06페이지에 이 25번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지금 예제 문제 설명을 할 때 단면법에 대해 가지고 와렌 트러스를 갖다 예로 들었는데 이런 와렌 트러스에서 그 단면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재력들은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평형식을 어떤 것을 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가 따지기 위해서 부재력들을 갖다 따져보았더니 X 성분력, XY, X 성분력, X가 셋, Y가 하나 이런 어떤 성분력들을 갖는 부재력들이 구성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X가 둘, Y가 둘. 해서 모든 관계를 갖다가 암기를 하지 마시고 트러스 부재가 주어지게 되면 단면법을 쓴다라고 치면 그 부재력이 튀어나올 수 있는 단면을 자르고 먼저 따져봐야 될 게 뭐다? 구조물이 설정된 형태에 따라서 그 미지의 부재력들이었던 성분력들은 이와 같이 각기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재력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성분력들을 갖다 반드시 따져보신 연후에 문제 물음에 해당하는 평형식을 갖다 어떤 걸 쓰는 것이 그 부재력만을 갖다가 평형식에 남게 할 것인가 그 관계를 갖다 명확히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다 나타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재력 고려하실 때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잘라보고 미지 성분력, 부재력들에 대한 성분력들을 갖다가 다 따져보시라. 그 다음에 평형식은 어떤 것을 갖다가 먼저 쓰는 것이 타당한가 그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습을 하시게 되면 숙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러스 부재에 대한 얘기를 다 끝내도록 하고 영양성에 대한 얘기는 우리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고 그래도 우리 교재에 주어져 있는 거기 26번 이후부터의 문제가 6문제가 있는데 그게 최근 그나마 여태까지 많이 출제된 형태의 트러스에 대한 영양성 문제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자에는 이 트러스 영양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그 문제에서 그렇게 출제 빈도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수업에는 얘기를 더 줄이도록 하고 그 교재에 있는 문제들만이라도 한 번쯤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를 하시고 시험에 임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트러스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